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다 보니까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꽃은 조금 이른 것 같은데 조금씩 몽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일단 날씨가 따뜻해서 좀 좋습니다. 일단은 계속 꽃샘추위가 왔다가 따뜻해졌다가 또 풀렸다가 또 추워졌다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로 따뜻한 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또 이제 산책들도 좀 나가시고 그동안 좀 억눌렸죠. 우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오늘 방송일 이제 뭔가 큰 이벤트가 발생이 됐죠.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는 결정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불안감이 우리가 한 4개월 동안 굉장히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 일단은 주시장에서는 정치적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또 관세를 자꾸 던져서 뭐 미국 주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힘든 구간이 조금 더 남았어요. 하지만 이 위기는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어려움을 항상 극복했고 또 이 어려울 때 똘똘 뭉쳐서 이런 위기를 항상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나라 안팎으로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 이제 지금 사실 좀 힘들잖아요. 뭉쳐서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대한민국 저는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탄핵 정국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오늘 강의할 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정치적인 이슈가 우리가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 별다른 이슈들이 큰 것들이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것도 없고 관세 얘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다 알고 있던 얘기고 정치적인 불안 요소도 사실 안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 불안 요소는 이제 해소가 됐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 근데 이제 정치 테마주 우리가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투기성이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 속된 말로 스치면 상할까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정치 테마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좀 투기성이 강하고 도박성이 강하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에서 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됨으로써 이제 대선 레이스로 간단 말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6월 3일 이제 2달 동안 이제 전국이 이제 공백 상태면서 이제 대권 주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린 주식쟁이로서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나는 정치 테마 안 해도 수익 낼 수 있다. 정치 테마 안 해도 사실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도 또 관심도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부터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형성 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정치 테마주는 투기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거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치주를 하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도박판에 뛰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치면 상한가가 나오거든요. 스치면 상한가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직접적인 수혜를 받거나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옛날에 5공화국 그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면 권력이 막강하잖아요. 지금도 막강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런 야당이나 이런 분립이 돼 있으니까 사건 분립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또 막강하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하고 연출만 좀 닿으면 수혜를 받는다, 기업들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사실 통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과거에 그런 것들이 또 현재까지도 작용을 하는 부분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게 투기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 테마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이제 대선에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파면이 안 됐다면은
앞으로도 2년 반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임기가. 근데 이제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 대선은 가장 큰 이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약사항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엮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개별주를 좋아하시고 테마주를 좋아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권장하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하더라도 많은 비중은 하지 마시고 조금 소액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원리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정치 테마주의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엮이면 테마주가 돼요. 엮이면. 근데 이제 일면식이 없어도 이제 우리가 일면식이라는 안면이 있는 뭐 이제 저 유력 정치인하고 안면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면식이 없어도 관계만 있으면 테마에 편승해요. 그러니까 스치면 우리가 옷깃만 스치면 뭐 인연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스치면은 뭔가 거기에 엮인다 이거예요. 스치면.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엮이는 부분은 학연, 지연, 혈연. 요게 이제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학연은 뭐 이제 고등학교 동창 아니면 대학교 동문.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고등학교 동창이나 대학교 동문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 학교 다닐 때 같은 학년이라도 수백 명, 수천 명이기 때문에 얼굴을 모르는 그 사람 많아요. 친한 친분이 있다면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같은 학교를 나와도 얼굴 자체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학교 동문이다, 동창이다. 그러면 무조건 엮입니다. 이제 지연은 뭐예요? 지역적인 부분, 지역적인. 뭐 고향 만약에 어떤 고향에 뭐 본사가 위치한다, 뭐 공장이 위치한다, 뭐 소재지가 거기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유력주 후보하고의 이제 지연 관계가 엮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좀 웃긴 얘기지만 아니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수혜를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내 고향이니까 그래 너네 회사 내가 잘 봐줄게. 근데 그거는 전두환 때나 얘기예요. 진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옛날에는 그렇게 실제로 그랬어요. 내 고향 선후배 아니면 그 지역 동문 아니면 그 지역의 회사들 내가 지역에서 거기서 너 나고 자랐으니까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하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테마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듯이 엮인다. 예. 최고의 팬 서비스는 우승 타이거즈로시죠. 한국 시리즈 12번 우승. 안면이 없고 전혀 상관이 없어도 엮여요. 예, 지연. 자, 혈연. 뭐 혈연은 다 아시죠? 이제 사돈의 팔촌까지 엮이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사촌 이내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촌이 아니더라도 저기 먼 팔촌. 사실 팔촌은 얼굴도 모르는 경우 많아요. 이제 사촌 안짝은 우리가 찾아보면 족보를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팔촌이 너무 좋다 이러면 사실은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엮입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죠. 이제 대표가 만약에 저는 이제 사실 성이 김씨예요. 김씨인데 같은 김씨에도 파가 다 달라요. 종파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종친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족보를 따지면은 이제 친인척 관계가 되겠죠. 근데 이제 먼 친인척이기 때문에 그래도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도 엮여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학연, 지연, 혈연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이제 요거 아니더라도 이제 추후에 뭐 어떤 회사에 같이 옛날에 근무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건 이제 안면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엮여요. 아니면 어떤 세미나에 내가 만약에 이제 유력주자인데 세미나에 갔는데 그 유력주자가 있어. 그래서 그 유력주자하고 뭐 같이 뭐 커피를 마셨거나 아니면 좀 담화를 남았다. 그러면 이제 안면이 트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엮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테마에 엮여서 움직이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들은 여러분들이 투기성이 일단 매우 강하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대선이 가까우면 거기에서 엮여서 이제 상한가도 폭발하고 시세도 수백 프로 나는 것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테마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꼭 해야 되냐? 그냥 꼭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래도 이 정도 기분은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기성 강하고 변동성 크다는 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만약에 관심도가 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매매나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자, 유력 정치에 대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약 상황이 있어요. 요거는 그래도 조금은 이것도 토기성인데 사실은 직접적인 사실 뭐 수혜를 받는 기업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스치면 뭐 혈연이나 아니면 고향에 뭐 소재지가 있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좀 낫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공약이 있거든요. 그 유력 정치인의 아니면 정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뭐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정책을 쓰거나 하다 보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직접적인 수혜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것도 테마에 엮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에서 뭐가 있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MB 때라고 그러죠, 우리가. MB 때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는 뭘 하려고 했냐면 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운하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대운하 사업. 근데 이제 여론에 밀렸죠.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토지 이렇게 작은 데서 무슨 대운하냐. 거기에다가 수조 박아가지고 그거 건설하면 그게 더 경제 가치가 나오냐. 그래서 이제 여론에 밀리다 보니까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잡고 나서 에이, 대운하 못하니까 4대강 하자. 그래가지고 4대강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4대강에다가 막 보 짓고 막 뚝방 짓고 막 근데 이제 그 해놓으니까 생태계가 또 다 막 파괴되고 그러니까 다 뜯어 고쳐버렸어 나중에 결국은. 근데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다시 그랬죠. 근데 어쨌든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게 공약사항이 원래는 대운하에서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정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 수혜주들이 아무래도 토목 건설회사들이 근데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것들도 사실 사실은 원래 이제 정책 수혜하면 그런 것들이 직접 수혜를 받는데 테마는 그런 게 안 타요. 작은 것들. 그래서 그때 이제 특수건설, 남강토고, 삼호개발, 이하공, 삼천리 자전거. 왜냐하면 이 4대강을 하면서 여기 삼천리 자전거길을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자전거길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많이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MB 때 자전거길. 그거 하나는 그래도 뭐 괜찮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4대강이라는 게 사실 돈 들여서 나중에 다 뜯어 고쳐버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그때 10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특수건설, 남강 3호, 다. 이하도 마찬가지고 삼천리 자전거죠. 전부 1000%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력한 후보였죠,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정권을 잡고 나서의 정책적인 부분이 또 크게 작용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직접적인 수혜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혜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또 엄청난 수혜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책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왜냐면 보세요. 자전거 길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많이 생겼는데 삼천리 자전거가 그런다고 해서 판매량이 늘긴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막 24시간 풀가동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조금 늘긴 늘었어요. 그때 매출도 좀 늘고 자전거 길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막 공장을 막 풀로 돌리면서 막 증설 막 엄청 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혜를 받으니까 시세가 엄청나게 났죠.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제가 종친. 이거 스치면, 그러니까 스치면 상한가라는 게 그 스치면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핵심 포인트가 혈연, 지연, 학연. 그게 세 개가 이제 핵심이에요. 거기에 스쳐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안면식이 있어야 돼. 내가 회사 다닐 때 같이 뭐 근무를 했다. 아니면 세미나 갔는데 그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커피. 그럼 안면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선거를 같이 했는데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어. 그럼 안면이 생겨요. 왜냐하면 유력 주자의 이제 선거 캠프에서는 각종 이제 거기에 이제 보조하는 분들이나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일을 했다면 당연히 안면이 생기기 때문에 스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표가 만약에 내가 김씨인데 무슨 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파면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대선 하기 전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막 그때 막 여론조사 지지도가 막 박빙이었어요, 사실은. 실제로도 뭐 당선할 때도 되게 0.7% 차이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윤 씨잖아요. 예. 근데 이제 파평윤 씨. 그러니까 애니능률의 대표가 이제 쉽게 파평윤 씨였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해서 사실 뭐 이게 수혜를 받겠어요? 수혜를 주면 큰일 나죠. 예, 지금 같은 시대는 큰일 납니다. 그거 나중에 조사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의 시세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치면 상한가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방금 얘기했듯이 스치면 상한가가 어느 쪽에서 스쳐야 되는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되게 단순하죠. 사실. 예,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들은 실제적인 수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거의 투기적 도박성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대선이 이제 대선 레이스가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적은 자금 가지고 투기적인 부분 반드시 변동성 크다는 거 인식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여당과 야당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또. 이제는 대선 레이스를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야가 이제 유력 주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야당은 뭐 그냥 단일이죠. 이재명 대표 단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유력 후보자분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후보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있죠. 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장관 분들이나 뭐 오세훈 서울시장 분도 지금 뭐 유력 주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김문수 장관님도 거론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안철수 의원분은 과거에 대권도 나가셨는데 중간에 이제 뭐 자진 포기를 하셨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또 유력 주자로도 저기 얘기돼 있고, 그 다음 이제 대표에서 물러나셨지만은 한동훈 대표도 또 이제 유력 주자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일명 이제 지금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단일이고 이제 여당이 이제 유력 주자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명 우리가 잠룡이라고 그러잖아요. 잠룡. 잠룡. 이분들을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정치적인 뭐 공약상을 내고 이제 정책을 내고 발언을 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2달 동안 이제 대선 레이스가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룡분들의 이제 유력 주자분들의 이제 관련주하고 정책 그게 이제 시세 폭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세 폭발 상승률의 차이가 유력 정치 후보자마다 달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이제 단일 이재명 대표지만 이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 이제 탄핵이 이제 인용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후보자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치 후보자분들 이제 이게 시세 폭발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핵심이 뭐냐면 시세 폭발력은 결국은 여론조사 지지도예요. 여론조사 지지도.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한 달에 몇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여론조사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신력 있는 물론 이제 다 저는 믿고 싶어요. 다 공신력이. 근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지금 뭐 갤럽이라든지 뭐 MBS라든지 한 두세 군데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좀 공신력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 이제 그런 여론조사에 따라서 이제 폭발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이따가 제가 또 한번 강조를 할 건데 여론조사 지지도에 따라 달라져요. 유력 정치 후보자가 있지만은 어떤 종목은 좀 많이 가고 어떤 종목은 조금 가는데 야 그럼 정치 테마주 아니면 공약이나 정책에서 왜 이게 차이가 나지? 왜 차이가 나는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지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들 시세는 더 크게 나고 지지도가 낮아지면 시세는 약해진다. 사실 이제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주자가 만약에 지지도가 팍 올라가 그럼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우상향으로 확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론조사가 이제 여론조사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주마다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지지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였어. 근데 이제 한 2주 예를 들어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했는데 이게 여론조사 지지도가 5%대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가는 곤두박질 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세 폭발에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스치면 상악가고 이 엮이는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작동을 하느냐야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테마주는 각자 그 테마마다 다 작동 원리가 다른데 특히나 이 정치 테마주들은 훨씬 더 변동성이 큰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는 사실 다른 테마들은 없는 거거든요. 없잖아요. 테마 이슈가 발생되면 물론 폭발력은 테마마다 다 다른데 이 정치 테마만 유독 변동성이 크거나 아니면 시세 폭발이 막 세게 나오거나 하는 그 작용이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석 자체가 달라요. 다른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다른 테마보다도 더더욱 다른 게 이건 분석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 기업 분석, 실적 분석 그런 거는 물론 이제 중장기 투자할 때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건 다르다고 분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주들은 작동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그래야지 접근하지 이것도 모르고 막 덤벼들면 그러면 변동성 클 때 정말로 크게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게 잘못 작용해서 꼭대기 탑승하면 한 방에 막 하한가도 꽂히고 그래요. 악재가 없는데도 그래요. 이건 악재가 없는데도 악재가 없는데 오늘도 변동성이 크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를 할 때는 꼭 이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기성입니다. 투기성이라는 걸 다시 강조드립니다. 웬만하면 정치 테마주들은 멀리하는 게 좋은데 정책과 공약은 좀 그래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있다. 그거는 해도 돼요. 그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도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 자 잠시 고지 보고 좀 숨 좀 고르고 또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 가성비랑 가심비는 있는데 자, 이제 다시 또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렸고, 정치 테마주에서는 어느 부분이 제일 핵심 포인트다. 뭐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이 정도 사실 감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선 내시가 되면 이제 후보자분들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니까. 자,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여론조사 지지도가 상승할수록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입니다, 이거는. 과거 사례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가 앞으로도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 꼭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또 변하고 그래요. 시기가 지나면.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사례가 똑같이 전개되는 경우도 또 발생이 됩니다. 매번 그렇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 특히나 이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과거에 있었던 경험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게 또 전개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뭐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사실 그 진행이 된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명박 MB 때 이명박 정권
그때부터가 제 기억으로는 진행이 많이 됐거든요. MB 정권부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있었지만 활발하게 진행됐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4대강, 대우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공약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유력 정치인들하고 엮이고 그러니까 벌써 거의 한 이제 20여 년 됐죠. 근데 이제 그게 과거의 사례에서도 지금까지도 사실 반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 반복적으로 적용이 돼요. 왜냐면 큰 틀에서는 보면 결국 지지도가 상승하면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요. 우리가 이제 MB 때 말고 그다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차기 대통령기 그때 그 당시 지지도였거든요.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예, 여론조사 지지도가 좀 격차가 났죠. 그죠? 근데 격차가 좀 많이 났다가 이제 좀 줄어들었다가 이제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계속 선두를 달렸어요.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뭐 초반부터 그냥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이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제 달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관련된 이제 정책이나 아니면 수혜 가능성, 정치인 테마가 뭐 그때 폭발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굉장히 시세가 크게 난 게 아까 혈연 얘기했잖아요. 이지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거 상장이 돼 있어요. 이지가 이제 동생분이 박지만이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표였어요. 대표였었는데 그게 대단한 시세를 냈어요. 지지도가 팍 올라가니까 지금은 뭐 별 볼일 없죠. 예, 주가 움직임이. 근데 그 당시에는 막 폭발적으로 시세가 났어요. 왜냐하면 혈연이잖아요. 예, 직접적인 동생이죠. 예, 혈연이니까. 회사를 운영을 하시니까. 예?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지도가 상승할수록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요.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 자,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때 지지도가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안철수 의원 지금도 계시지만 대권에 도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지지도가 높지 않았는데 딱 그 당시에 나오면서 지지도가 막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도를 한때는 2012년도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초반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그분을 넘기는 분이 없다가 나중에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지도를 한번 넘겼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 대통령에 도전을 안 하셨잖아요. 예, 중도 하차를 하셨죠. 그죠? 사실 하셨으면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막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치고 올라갔을 때는 박근혜 관련 이제 테마주들이나 이제 공약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막 엮여서 그때 엄청난 시세를 냈어요. 아까 이제 뭐 이지 얘기했지만 그 외에 사실 몇몇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때 후보 당시에 이제 지지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서니까 여기서 이제 안철수 관련 이제 테마들이 이제 붙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상장이 돼 있는 안랩이라는 원래 안랩은 우리가 V3라고 해서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회사인데 안철수 의원이 대표예요.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시지만 그 당시엔 대표였어요. 그래서 원래 회사명이 안철수 연구소였단 말이에요. 연구소. 근데 이제 지금은 안랩으로 바꾼 거죠. 근데 지금도 지분을 가지고 계셔. 예, 지금도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은 경영에 참여를 하진 않으시지만은 어쨌든 그때 대단한 시세가 났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직접적인 지금 그 회사의 대표셨고, 그 당시에는 회사의 대표셨고, 지분도 갖고 있고, 최대주주고. 근데 그 외에 이제 써니전자라든지, 뭐, 다물멀티라든지, 이게 아마 회사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KNR로 바뀌었을 거예요. 다물멀티는. 그 다음 닉네트, 그 다음 오픈베이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써니전자가 또 대단한 시세가 됐어요. 2000%가 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과거에 회사의 이 대표가 지금은 아닌데 그 과거의 대표가 비서실장 그 비서를 하셨나? 그 회사에 같이 근무를 하셨어. 그러니까 그럼 안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치면 상한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스치면 상한가가 아니라 2000%가 난 거죠. 근데 지지율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선두권을 달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앞서버렸단 말이에요, 한때는. 결국 뭐 대권에 도전을 안 하셨지만은 앞서버리니까 여기서 대시세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대시세가.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어느 쪽에 엮였냐면 안면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회사에 이제 직원, 거기 회사에 근무했던 같은 직원으로 대표가 일을 하셨던 전 대표가 지금 대표가 아니라 안랩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이제 안철수 의원의 회사였고 지금 최대주주고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정치 테마주들은 지지도에 따라서 폭발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도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 대선 레이스가 이제 펼쳐지면은 여러분들이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야당은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일 체제이기 때문에 벌써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은 너무 시세가 크게 났어요, 사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몇백 프로가 아니라 벌써 이제 뭐 몇백, 500% 이상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 중에서는 1000% 이상도 지금 벌써 났어요. 그러면 이재명 테마주들보다는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는 여권의 잠룡들에서 아마 시세들이 많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시세라는 거는 너무 크게 가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시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 잠룡들 중에서 이제 지지도가 높게 올라가는 분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두 달 이제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를 그걸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간단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 가지만 주목을 하시면 돼요. 세 가지. 정치 관련주는 세 가지가 뭐예요? 학연, 그다음 혈연, 지연.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고, 요게 스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스쳐야 돼요. 학연에 스치든 뭐 대학교 동문이든 동창이든 혈연에 스치든 아니면 지연에 스치든 뭐 고향 선후배 아니면 그 지역의 소재지. 여기 세 가지에 다 거의 대부분 걸려요.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뭐 요즘은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안면이 생겼다. 뭐 세미나에 가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안면이 생겼다. 그것도 스치면 걸립니다. 그 다음 무슨 유력 정치인이 어디에서 만약에 대권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아니면 대권에 도전했는데 자기가 그 캠프에 있었다. 캠프에 있었다. 캠프. 그러면 안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면이 없다가 안면이 생기면은 그것도 엮이는 거예요. 요거까지가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일 많은 게 찾아보시면은 사실은 학연이에요, 학연. 혈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지연인데 제일 1순위는 학연.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교 동창이나, 아니면 대학 동문. 이게 제일 많아요. 정치 테마주는 이게 가장 많습니다. 거의 한 7, 80%는 이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지연, 뭐 지역에 있다든지 아니면 고향 선후배라든지, 그 다음 이제 혈연. 이게 이제, 근데 폭발력은 사실은 이 셋 중에서 엮여도 사실은 시세들이 큰데, 요 세 가지 중에서도 폭발력은 사실은 이게 제일 크긴 해요. 혈연이. 왜냐면 친인척은 자기가 만약에 뭐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혈연, 친인척 관계라고 예를 들어서 뭐 사촌 안에 드는 가까운 친인척이라고 해도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특혜 줬다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사해서 뭐 검찰에서 그러면 이제 크게 걸리죠. 그러면 이제 뭐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지금 시대는 그게 될 수는 없는데 과거에 이제 뭐 전두환 정권이라든지 그때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특혜도 많이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테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폭발력은 혈연이 가장 세요. 폭발력은 이게 제일 세고 나머지 엮이는 거는 학연이 제일 많아요. 가장 많은 게 고교 동창, 대학 동문. 그 다음이 지역의 지연. 그 지역의 소재지 아니면 지역의 고향 선후배. 그게 가장 많이 엮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스치면 이게 중요 포인트에 꼭 염두하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가 아까 얘기했죠. 여론조사 지지도예요. 예, 결국은. 예, 여론조사 지지도가 급상승하냐, 급하락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뭐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론조사가 제일 높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주나 정치 관련주들은 이제 시세들이 너무 크게 났고, 또 이번 주에도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각이 안 된 것 중에서 또 나올 수 있어요. 뭐 이제 이재명 대표에 관련. 근데 그거 말고 이제는 여당의 잠룡들에 대한 부분에 지지도를 잘 봐야 돼요. 여당에. 쉽게 말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김문수 장관님, 홍준표 대구시장님, 뭐 오세훈 서울시장님 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지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폭발력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공약이나 정책을 아마 이제 낸다. 만약에 이제 대권에 도전한다면은 그 정책과 공약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거기서 대시세가 나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뭔가 이제 정책을 얘기하거나 공약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대권을 도전하실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무슨 정책을 민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는 정책 테마로 되게 세게 붙습니다. 근데 지지도가 지금 제일 높거든요. 예? 여야를 합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아까 혈연, 뭐 학연 이런 것들은 이제 엮일 만큼 많이 엮였어. 근데 여기서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 만약에 공약이 나온다, 그거는 또 다른다 이거예요. 폭발력이 굉장히 세게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치 테마를 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이게 무슨 정치 테마다 뭐 하고 막 잘못 들어가면 크게 진짜 변동성이 나와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시세가 크게 나는 거를 따라잡다가 만약에 고점에 물려버리면 정치 테마주들은 이게 이제 한 번 이제 시세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정치인이 계속 뭐 권력을 잡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5년, 10년 동안 시세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되고 투기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거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공약상 뭐 정책 수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좀 포인트를 잡아볼 만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폭발력이 세지느냐를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거나 투자하는데 꼭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을 하시려면 투기성이 강하다는 거 꼭 인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포인트 이렇게 제가 얘기한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이것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매매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엮여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된 것 중에 보면은 시세들이 굉장히 크게 나잖아요. 근데 그게 작동 원리를 모르는데 그냥 무턱대고 시세가 막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난 상황에서 거기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시세가 크게 난 것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 아직 시세가 덜 나거나 아직 안 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런 것들이 새롭게 부각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고 매매 포인트를 잡느냐 이거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죠. 이거는 많이 가겠구나. 이건 적게 가겠구나. 그걸 인지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좀 피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정치 테마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피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까지 이제 강의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 또 잠시 고지를 보고 이제 직접적으로 실전에서 좀 차트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돋보기를 버리세요. 보기 싫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자, 이제 실전에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는데요. 일단 뭐 정시 테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투기성 강하고, 예, 변동성 크다. 예, 그리고 도박성도 강하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이제 정시 테마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감안하고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오늘 강의해드린 부분은 정시 테마가 좋으니까 하자. 그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나는 정시 테마 관심이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고 싶은데 이 정도 원리는 알고 접근하자.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도 알고 하자. 그런 차원에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꼭 제가 얘기하는 부분, 예, 투자의 포인트 참고하시고, 예, 너무 막 변동성 큰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예. 자, 이제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오리엔트 전공, 예, 대표적으로 이재명, 예, 테마의 대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장은, 예, 시세 폭발력이 가장 세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달에 계엄 이후에, 예, 이렇게 터진 종목이 사실은 오리엔트 전공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머지 종목들도 많이 터지긴 했지만은 가장 세게 터트린 게 테마의 대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엮인 게 이제 아까 스치면 상한가잖아요. 오리엔트 전공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표분이 과거에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일을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엮인.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엮인. 사실은. 아니, 뭐 지금 시대에 뭐 거기에 뭐 내가 공장에서 일을 했다. 아니면 고향에 뭐 소재지가 있다. 그 특혜를 줄 리가 없습니다. 특혜를 받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엮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그거 하다못해 내가, 그 대표하고 뭐 안면이 있다. 유력 정치인하고. 특혜 주면 난리 납니다. 예? 쇠고랑 찹니다. 그럼에도 엮이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에,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자, 가장 크게 터진 것들. 근데 오늘 폭락이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다 아시다시피 탄핵 선고가 돼 있어요. 이제는 파면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 말고도 다른 테마도 결과가 나오면 폭락하게 돼 있어요. 왜? 재료 소멸이잖아요. 재료. 이제 재료 소멸이에요.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 테마들은 대부분 다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거죠. 뭐 사실 특혜는 없지만은 기대감으로. 근데 이 종목이, 예, 테마의 특히나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종목이 있어요. 사실은 뭐 동신건설도 있고 에이텍도 있고 이스타코도 있고 이번 이제 형지 그룹주들이 이번에 또 시세가 크게 났어요. 하나 좀 보면은 형지의 아이씨인가? 예. 이거는 제가 바로, 예, 형지 아이씨가, 예, 이것도 아마 오늘 뭐 대차게 이제 많이 폭락을 했을 거예요. 예. 그죠? 그 다음에 형지 그룹주들. 이거 좀 지우고요. 예. 변동성이 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뭐 연속으로 치고 나갔죠. 그죠? 뭐, 엮인 이유가 다 아시다시피 형지 그룹주들은 이제 교복, 그 학생 교복 만드는 회사예요. 패션 의류하고. 근데 이제 그 교복을, 이재명 대표께서 옛날 과거에 성남시장을 했기 때문에 성남시장에서 이제 뭐 무상교복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뭐 지금 정책 공약을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은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것도 또 엮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무상 교복에 대한, 예, 수혜, 정책 수혜. 그것 때문에 형지 엘리트, 형지 글로벌, 형지 IC 막 급등했잖아요. 역시 오늘, 예, 고점을 쳤죠. 예,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변동성이 커져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예, 접근을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정책이 이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거나 공약 사항들, 그 다음 유력 주자분들의 공약, 이런 것들은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주목을 해야 되고, 이제 오늘 좀 보면은, 이제 유력 주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당의 잠룡분들이 있는데, 오늘 아마 대거 급등을 했을 거예요. 그럼 몇몇 종목만 좀 살펴보자고요. 몇몇 종목. 오늘 이제 급등한 것 중에, 평화홀딩스가 있어요. 평화홀딩스. 예. 예, 차트를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평화홀딩스. 이틀 연속 급등했죠. 여기서 이제 급락했죠. 이게 이제 N자 파동이에요. N자 파동. 보통 이제 1차 파동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1차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 N자로 크게 조정을 받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N자로 조정을 받아요. 근데 이제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예? 뭐예요? 이 유력 주자의
김문수 장관님. 예. 왜냐하면 고향이 영천이에요. 김문수 장관님이 영천에 고향. 근데 소재지가 영천에 있는 거야. 평화산업하고. 그래서 급등한 거야. 되게 단순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학연, 혈연, 지연. 예? 세 가지. 거기에 이제 안면이 있다. 뭐, 예. 꺾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의 이제 뭐 김문수 장관님, 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이 이제 유력 주자분들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고교 아니면 대학 동문 아니면 거기에 고향 선후배 아니면 고향에 소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엮여서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제 당분간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할 거예요. 평화홀딩스가 있고 또 한 가지 뭐 이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오늘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몇 종목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양화학이 있어요. 진양화학은 이제 진양 그룹이 있거든요. 진양화학, 진양산업, 진양홀딩스. 이게 이제 그 오세훈 시장하고의 엮여서 좀 움직인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고대 출신이신데 여기 그룹 회장분이 과거예요. 과거 그룹 회장분이 고대 동문이세요. 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엮여서 오늘 급등이 터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N자로 이렇게 1차적으로 파동이 마무리됐잖아요. 1차 파동이 마무리되면 급락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N자 파동이 또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뭐 따라잡자는 게 아니라 이제 조종을 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대권을 도전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도전을 한다. 그러면 이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볼 거는 이제 지지도 상승률이에요. 지지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권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지지도가 이제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가도기 때문에 지지도가 이제 높아지는 분이 있고 낮아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엮여서 폭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세 폭발이 크게 나오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지지도가 만약에 높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당의 이제 유력분이 여론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나중에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테마주들이 이재명 대표는 사실 그 여론조사를 하면 30%대가 계속 거기에서 이제 머물렀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넘지는 못했지만 계속 지지도가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대시세가 난 거죠. 오늘로서 사실 이제 테마, 그 이재명 테마주들은 좀 고점을 쳤지만은 새롭게 이제 나오는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정치 테마에 대해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 또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무료 방송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밴드 오시면은 밴드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